정주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법 공부. 자,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전 진짜 실력이 되는 영어 이정주고요. 자, 우리 그래머존 입문편의 두 번째 만남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교재 내용으로 열공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열공할 내용은 바로 문장 성분입니다. 일단은 이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부터 잡아줘야 돼요. 우리 교재가 설명한 대로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할 때는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얘기합니다. 어떤 거가 여기 들어가냐면 그래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우리가 오늘 이런 개념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가 분류해 준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어 뒤에 붙여주는 말에 의해 문장 성분이, 문장에서의 그 단어의 역할이 결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진아는 지용이를 좋아한다. 이거나 지용이를 진아는 좋아한다. 이거나 같은 의미를 전달하게 되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니까 진아와 지용이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는를 이런 단어 뒤에 붙여준 말에 의해서 이 단어의 여러분들 문장에서의 역할이 결정이 된 거야. 아, 우리말은 단어 뒤에 붙여준 그 말에 의해 단어의 역할, 문장 성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순서가 사실 여러분들 좀 바뀌어도 이렇게 의미 전달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네요. 그런데 영어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말랑은 완전히 다른 거야. 영어는 여러분들 똑같은 단어다 하더라도 문장에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 문장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 첫 번째 예문 진아 likes 지용. 진아는 좋아한다. 누구를? 지용이를.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요. 반면에 옆에 나와 있는 문장은 진아와 지용이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지용이가 앞에 나왔네. 그러면 지용이는 좋아한다. 누구를? 진아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영어는 단어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단어가 어디 오느냐에 따라 이게 문장 성분이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렇죠. 주어랑 동사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어라고 얘기할 때는 행동의 주체가 되는 말. 좀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말로 있는 이가에 해당되는 말이 여러분들 주어예요. 그리고 보통은 문장의 제일 앞에, 맨 앞에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라는 건 뭐냐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뭐라고?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말로 뭐뭐시다 또는 뭐뭐하다 다로 끝나는 말이 동사에 해당이 되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써줄 때 주어 나와준 다음에 여러분들 동사를 써주게 됩니다. 예문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진짜 간단한 예문 두 개가 나와 있죠. I drive. 뭐야? 나는 주어죠. drive. 운전한다. 동사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만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네요. 나는 뭐야? drive. 운전한다. 그겠죠?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요. My father. 문장 앞에 나왔네요.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주어로 해석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sleeps. 잔다. 주무신다. 동사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로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고요. 어쨌든 그렇지. 있는 이가 해당되는 말이 주어. 그 다음에 나와줘갖고 뭐뭐하다, 뭐뭐시다에 해당되는 말이 그렇죠. 동사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자다라는 동사 알고 있는데요. 여기 왜 s가 붙어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목적어, 보어 이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는 목적어의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목적어다라고 얘기할 때는 동사의 목적, 대상이 되는 말을 얘기해요. 쌤 좀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면 동사 뒤에 나와줘갖고 우리말로 뭐뭇을, 뭐뭐를, 을을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그렇죠. 동사의 목적어예요. 어디 온다고? 주어 나와주고 동사 나와주고 목적어는 동사 뒤에 나와주게 된다라는 거야.
자,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나는 주어지요. learn, 배운다예요. 동사예요. 뭘 배우는 거니? 영어를 배우는 거죠. learn이라는 동사가 여러분들 배우다라는 의미인데 무엇을 배우는지를 얘기할 때는 그 무엇을 해당되는 말을 써주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입니다. 나는 배운다. 뭐를? 영어를. 그렇지. 우리말이랑 다르다라는 거야.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굳이 우리 교재가 우리말 예문과 함께 처음 설명을 해놨던 이유는 영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라는 거. 이걸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 같은 경우는 나는 배운다 영어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나는 영어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주어 동사가 나와주고 자 목적어가 나와주는 경우에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써주게 된다는 거. 됐지요? 자, 그 다음 예문. 마이크가요. 자, where's. 이게 원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where라는 동사예요. 왜 s가 붙었는지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가 일반 동사라는 내용을 공부할 때 차근차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어쨌든 where 무슨 의미로 알고 계시죠? 입다. 그치요? 옷을 입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입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뒤에 뭐가 왔니? glasses. 안경이에요. 이상하죠? 안경을 입다?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안경을 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발을 신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치요? 다 동사가 달라지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몸에 착용하는 거 얘기할 때 그 착용하다의 의미로 wear를 써주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것도 몸에 그 옷을 착용하는 거잖아. 신발도 여러분들 발에 착용하는 거잖아요. 안경도 쌤도 지금 안경 쓰고 나왔는데 얼굴에 착용하는 거잖아. 그치요? 우리말로는 뭐 신다, 뭐 쓰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뀐다 하더라도 어쨌든 영어로는 다 이거에 해당되는 동사로 뭘 써주는 게 가능하다? wear를 써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몸에 착용하는 뭔가 착용하다 라는 의미로 wear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wear가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무엇을 착용하는지,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신는지, 무엇을 쓰는지가 나와줘야 돼. 그 무엇에 해당되는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는 뭐야? 쓴다라는 거죠. 뭐를? glasses, 안경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걸요, Mike wears 이렇게 주어동사만으로는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 wear라는 동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영어는요, 동사가 정말 중요한 언어예요. 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앞으로도 여러 번 강조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지금 막 목적어, 보호 막 이런 거 공부하잖아. 사실 이게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특징, 성질에 따라 여러분들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공부할 때도 그 문장에 사용된 동사가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됐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만큼 동사가 중요한 거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where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반드시 뒤에 뭘 착용하는지 목적어를 꼭 써줘야 되는 동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문장을 목적어와 함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겠죠? 마이크는 뭐야? 쓴다. 뭐를? 안경을.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뤄진 문장 구조입니다. 됐죠? 목적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의 개념이 나와줍니다. 보호를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호잖아.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뭐라고?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이게 보호의 개념인데 우리가 처음 보호를 공부할 때는 어떤 형태로 보게 되냐면 이런 거야. A는 B다. A는 이다. 근데 A가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게 뭐야? B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잖아. A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 B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러분들 보호예요.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예문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부터 늘 해왔던 그 문장입니다. 뭐야? I am a student. I am a student. 자, 나는 주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am이라는 I는 우리가 비동사의 한 형태예요. 우리가 나중에 또 비동사도 공부하게 될 텐데 어쨌든 I가 왔을 때는 우리 비동사 M을 써주는데 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야? 뭐뭇이다. 이다의 의미로 사용돼요. 근데 봐봐. 나는 이다. 나는 이다야. 뭐야. 말이 안 되잖아. I am만으로 문장이 되지 않아요. 내가 뭔지 또는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해주는 말이 와줘야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 결국에는 보충 설명해주는 말. 보호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A student.
학생이란 얘기예요. 내가 뭐라고? 학생이란 얘기야. 나는 이다. 뭐야?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student가 앞에 나오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죠.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니까 우리 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면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때는 주어 나와주고 동사 나와주고 그 다음에 보호가 오는 거네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돼요. 우리말로는 나는 이다 학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하지만 영어로는 이런 식의 어순이 나와준다는 거야. 우리는 나는 학생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나는 am 이다. 그 다음에 a student 보충 설명해 주는 말. 그 다음에 온다는 거야. 아, 앞에 나온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줄 때는 동사 뒤에 그 보호라는 것이 나와주는 거구나. 일단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호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가 있고요. 또 우리 교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이게 있다? 아니면 왜냐면 목적어 뒤에 온다라고 나왔잖아. 이거는 뭐냐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건 뭘까요? This coat, 이 코트는 조절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이 코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keeps, 자 keep이라는 동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 사용 가능한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 유지하다. 따라해보자. 뭐라고? 유지하다. 그럼 봐봐. 이 코트는 유지한다는 얘기야. 누구를? 나를. 여러분들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좀 말이 이상하죠. 왜냐면 keep이 유지하다는 의미일 때 이 코트가 나를 유지한다. 뭐 아니 어떤 상태를 유지해 주는지 그걸 얘기해 줘야 되지. 결국 여러분들 목적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해 주는 말이 오게 되는데요. 여기는 뭐가 왔니? warm, 따뜻한 이란 단어가 왔죠. 그럼 봐봐. 이 코트는 주어예요. 유지해 준다. 누구를? 나를. 목적어 나와준 다음에 나를 어떤 상태로? 따뜻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말로는 이 코트가 나를 따뜻하게 해준다. 따뜻하게 유지해 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 warm이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해요? 나를 따뜻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거죠. 앞에 목적으로 나와준 그렇죠. me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들 목적에 대한 보충 설명이잖아요. 목적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줄 때는 목적어 다음에 보호가 오게 되는 거고 쌤이 아까 영어는 동사가 너무나 중요한 언어다고 얘기했잖아. 우리 keep이라는 동사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한번 보자고요. 목적어를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고 얘기할 때 목적어 나와주고 상태를 얘기해 줄 말이 목적어 다음에 나와주게 된다는 거. 됐죠? 보호라는 거 어려운 줄 알았더니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문법 용어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보호 얘기를 하면 쌤, 저는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뭐 보호가 크게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 주격보호 뭐 이런 거 얘기 들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호를 크게 두 개로 나눠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를 우리가 주격보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을 우리가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이 문장에서 얘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주격 보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에서는 이 warm이 그렇죠. 앞에 나와주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호는 보호인데 둘 중에서 구분을 하자면 목적격 보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아까 공부했던 좀 전에 봤던 keep이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는 목적에 대한 보충 설명, 목적격 보호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문법 용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나 들었는데 까먹었던 친구들,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까 봐 쌤이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설명드렸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뭐가 나오냐? 수식어예요. 수식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 이게 문장이 꼭 있어야 될까요? 얘는 여러분들 생략해도 문장은 성립해요. 없어도 되는 말이야. 왜?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뭔 소리냐?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like tea. 나는 좋아한다. tea. 차죠, 여러분들? 근데 동사 다음에 나와줘갖고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 거야? 차를 좋아하는 거죠. 나는 좋아한다. 뭐를? 차를.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네요. 이것만 여러분들 문장이 충분히 의미를 전달하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덧붙여주고 싶은 거야. 그냥 차가 아니라 내가 뜨거운 차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I like hot tea. 이런 식으로 뜨거운이라는 hot이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에 왔던 t를 지금 꾸며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수식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어쨌든 이렇게 여기는 목적어 자리에 온 t를 얘가 꾸며주고 있잖아.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온 어떤 보호 자리에 온 걸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말이 왔을 때는 그냥 굳이 얘를 따로 봐갖고 수식어다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여기다 밑줄 그어놓고 얘를 통째로 그냥 목적어라고 보통 분류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교재는 그렇죠. 수식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어 안에서도 또 지금 하시 t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를 수식어로 또 세분화시켜갖고 분석을 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sky, 하늘은 gets dark. 여러분들 이게 지금 get이란 동사를 활용해 준 예문인데요. s가 붙은 거 왜 붙었는지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거고, 일단은 get이 어떤 의미일지 아셔야 되겠죠. get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 가능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처럼 뒤에 상태를 나타내 주는 말이 나와줄 때 dark, 뭐야? 어두운 상태를 얘기해 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럴 때는 get이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해요. 영어는 동사가 중요하다니까. 의미 여러분들 get 같은 경우에 또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 가능하거든. 그 여러 가지 의미에 따라 또 문장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상태를 얘기해 주는 말이 올 때는 그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동사고요. 그럼 뭐야? 어두운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어두워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은 어두워진다. 이런 식의 문장이 되는 거고, 문장의 구조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The sky가 여러분들 하늘은 그렇죠. 주어예요. 그 다음에 gets 되다. 다로 끝나는 말이잖아. 그렇죠? 동사예요. 그 다음에 the sky gets. get이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는 여러분들 어떤 상태가 되는지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dark가 보충 설명해 주는 보호 자리 나와준 거야. 하늘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하늘에 대한 보충 설명해 주는 말,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어 동사 보호로 이뤄진 문장 구조입니다. The sky gets dark. 하늘은 어두워진다. 됐지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문장 되지요? 그런데 The sky gets dark. 하늘은 어두워지는데 언제 어두워지는데? At night. 밤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at night이 지금 그 상태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꾸며주고 있죠. 동사 꾸며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수식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언제, 어디서, 또는 어디로, 어디에, 또는 어떻게, 왜, 이런 게 여러분들 다 꾸며주는 말에 해당되는 수식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요. 이런 정보를 덧붙여 주면서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 이런 게 여러분들 수식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the sky gets dark, 이것만으로 문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하늘이 어두운 상태가 되는데 그 되는 상태가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는지, 언제 해당되는 개념으로 at night이 밤에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죠? 꾸며주겠죠. 수식해주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수식어라고 얘기를 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거에 해당되는 말이 여러분들 문장에서 꼭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를 덧붙여주는 거, 이거 다 수식어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식어가 그러면 문장에 하나만 나와줘야 될까? 아니,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번 봐봐. 나는 go, 간다. 주어랑 동사로 이루어졌죠?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게 문장이 되긴 돼요. 아이고, 나는 간다. 문장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간대요? To school. 학교로, 학교에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디서, 어디로, 어디에 해당되는 말, 이게 사람들 수식어, 꾸며주는 말에 해당이 돼요. 근데 또 그걸로 끝나지 않네? bye bye. 어떻게 간대? bye bye. 자전거를 타고죠, 여러분들. 어떻게 간대? 자전거를 타고. 방법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치요? 그 다음에 언제 간대? At 7 every morning. 7시에 매일 아침 7시에 자전거 타고 나는 학교에 간다란 이야기예요. 됐죠? 자, 여러분들 얘도요. At 7 every morning. 7시에 매일 아침. 언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들. 자, 지금 이게 이 정보를 덧붙여주고 있잖아. 이런 게 다 꾸며주는 말, 수식어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한 문장에 꾸며주는 말, 수식어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도 기억해 주고요. 하지만 어쨌든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없어도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선생님이 창피하지만 선생님이 20대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들 화면으로 이제 막 큰 화면으로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쌤의 뭐 얼굴에 뭐 잡티라든지 이런 게 보일 수 있는데 뭐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잘 보시면 귀 보이시나요? 왼쪽 귀를 쌤이 두 번이나 두 군데나 뚫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뚫었을까? 당연히 귀걸이를 하려고 했겠죠. 20대 때 쌤이 한참 막 귀걸이하고 막 목걸이하고 막 팔찌하고 이렇게 막 멋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그때는 쌤이 정말 착각했던 것 같아.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 이제 그때 사진을 보니까 왜 이러고 다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 외출을 할 때 반드시 옷은 입어야 되는 거죠. 꼭 입어야 돼. 옷 안 입으면 큰일 난 거죠. 그렇죠? 옷은 입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치장을 해주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꾸며주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 뭐 없어도 괜찮지요. 물론 있으면 좀 이제 이렇게 꾸며주고 좀 보기 좋게 만드는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몸을 꾸며주는 거. 그치? 이게 여러분들 수식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에서 없어도 되긴 하지만 다른 말을 꾸며주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 이게 수식어의 개념이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언제 어디서 어디로 뭐 어디에 어떻게 왜 이거가 다 결국에는 그치요? 수식어에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우리 마지막 예문을 통해서는 우리 수식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수식어가 나와줄 때 일반적으로 또 위치도 순서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장소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시간의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말들, 꾸며주는 말, 수식하는 말이 왔을 때는 우리가 또 영어랑 지금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어순이 나와주는지 이거 아는 거 중요하겠죠? 조동사 나온 다음에 꾸며주는 말, 장소를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의 개념인데 시간을 얘기할 때도 우리는 보세요. At 7 every morning.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 7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7시에 매일 아침 이렇게 어순이 다르죠. 우리는 매일 아침이 더 큰 개념의 시간이잖아. 그리고 7시 매일 아침에 비해서는 좀 짧은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큰 개념의 시간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Every morning at 7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at 7 every morning 작은 시간의 개념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큰 개념의 시간을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 예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됐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짧은 시간 동안에 문장의 성분을 공부해 봤고요. 쌤이 지난 시간 OT 강의 때 이야기했던 대로 개념은요. 충분하게 정리하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 가져주셔야 돼요. 물론 빨리 막 문제 풀고 쌤과 다음 시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먼저는요. 오늘 공부했던 개념들 주어가 무엇인지, 동사가 무엇인지, 목적어가 뭐냐, 보어가 뭐냐, 수식어가 뭐냐 이런 개념들 자기의 말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 충분히 가져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교재에 8, 9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 풀어주시고요. 쌤과 다음 시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두 번째 만남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문제풀이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